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토교 김정윤입니다. 네, 김창현입니다. 지금 수소 모빌리티 쇼 와 있습니다. 네, 현대건에 들어왔는데요. 네. 넥소네요? 아, 그런가요?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저 구조가 네. 쭉 이렇게 나오네요, 그림에. 네, 그러게요. 네. 잠깐 관련된 화면이 나옵니다. 네. 지금 이게 연료 전지 스택입니다. 네. FCEV라고 해서 Fuel Cell이 연료 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우리가 배터리 스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배터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익숙하니까 소비자분들이 그렇죠. 연료 전지라 그러면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네네네. 네. 굉장히 낯선 근데 단어죠. 배터리는 문자 그대로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그렇죠. 근데 저건 전기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발전을 하는 장치니까 그렇죠. fuel cell 연료 전지입니다. 네. 그리고 스택은 파일처럼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스택이에요. 네. 그러면 원래 명칭은 연료 전지 스택이 맞죠? 네. 그게 정식 용어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엔지니어 분들이 편합니다. 네. 안 그러면 엔지니어 분들이 속이 불편해하셔. 배터리 스택 하면 이 사람이 뭘 말하는 걸까 고민하게 되죠. 네. 그런 용어는 없는데 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이 듣기에는 배터리 스택이 더 쉬우니까 네. 우리가 이제 배터리 스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해를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터리 스택이 여기 보시면 넥소에서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보시면 이제 여기 작동하는 그 그림이 쭉 나오고 네. 앞쪽에 이 배터리 스택하고 전기 모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죠? 네. 네. 배터리 스택, 연료 네. 스택이 들어가서 네. 앞에서 공기를 받아들이고 뒤에 탱크에서 수소를 받아들이죠. 네네. 네, 그래서 뒤에서 그 수증기를 뒤로 내보내는 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보통의 일반 차들이 앞쪽 라지에터 그릴 쪽으로 공기가 네.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 스택에 공기를 빨아들이기 좋은 위치니까 앞쪽에 들어가요. 저기 있는 게 유리하죠. 네. 그다음에 배선은 짧은 게 좋으니까 네. 전륜 구동으로 해서 바로 밑으로 그렇죠. 연결을 하는 게 좋죠. 이게 이제 기본 포맷인 거죠. 네네네. 네. 근데 요걸 이제 미드십으로 바꾸게 되면 네. 뒤쪽으로 해서 네. 그 슈퍼카처럼 옆쪽으로 공기 구멍을 낼 수 하면 있어요. 되는 거죠. 그러면 뒤쪽으로 옮겨도 되는데 네. 보통 일반적으로 F타입의 자동차는 저쪽 앞쪽으로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이 배터리 스택이 항상 문제인데 네. 요게 지금 소재가 촉매 캐탈리스트의 백금 네. 또는 팔라듐 이런 비싼 히토류가 들어가야 돼요. 네. 요게 이제 비싸니까 제작비도 많이 들고 네. 또 10년에 지금 16만의 개런티니까 이거 네. 너무 수명이 짧다. 비싼 거에 비해서. 10년 만에 몇 천만 원짜리 큰 부품을 없앤다. 네. 그럼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팔라듐이나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네. 다른 물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아, 네네. 그 다음에 백금 팔라듐을 이 코발트처럼 네. 최대한 적게 써도 반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네.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재생 재생. 저렴한 가격으로 그렇죠. 더 많은 거리를 갈 수 있게끔 재생을 네.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지금 거의 완성화돼 가고 있는데 결과가 나오면 알겠죠? 네네. 네, 그래서 좀 요 놈이 비싼 게 문제인데 저 슬롯 가운데로 촘촘히 막혀 있는 게 보이시죠? 아, 그렇죠. 그게 스택이에요. 그게 스택입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자동차에 들어가게 되면 이 넥소에는 수소 탱크가 3개 들어가잖아요. 네. 저 수소 탱크가 수소가 각 탱크마다 2.1kg 정도 들어가서 네. 한 6.34 뭐 그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료의 효율성으로 따지면 질량 효율성으로 네네. 따지면 제가 10kg 안 되는 걸로 500kg를 가는데 네. 배터리는 500km를 가려면 400kg, 500kg짜리를 달아야 되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불리한 물론 거죠. 탱크 무게가 있긴 있는데 아니 그거야 뭐 저게 뭐 카본 탱크니까 네.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경량화에 유리하니까 대형 트럭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요. 세미 트럭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거 언제 나와요? 네, 모르겠어요. 고모님도 내년에 2,000마일 가는 트럭 하나 만들 예정이에요. 그럼요. 저 실험실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요. 제 거는. 창슬러 하나. 네, 어쨌든 나와야 되는 거고 네. 우리가 지금 보시면 그 볼보에서 나온 트럭이 배터리 한 3톤 이상 실어놓고 아, 네. 300km 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물류하시는 분들은 300km면 우습죠. 아 진짜 그걸 어떻게 타라고 만든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요. 얘기가 나올 만해요. 그다음에 네. 이게 80%까지 90분 충전인데 네. 그거를 어떻게 기다려요? 그리고 80%에서 100% 구간이 충전이 한 3배는 느려요. 또. 그러니까요. 이게 완속 충전 구간, 세류 충전 네네네. 구간으로 넘어가니까. 네네네. 그러면 180분은 돼야 100%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300km면 대전 한번 갔다 오면 300km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럼 대전 갔다 와서 3시간을 놀아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부산까지 한 번에 가시는 분들 많아요. 네. 그리고 보통 한 500리터 정도 채워서 네. 2000km 정도 운행을 하시는데 네. 한 번 주유에. 네. 그러니까 수소는 공급, 운송, 생산, 네. 수소에 이런 것만 안정화되고 네. 배터리 스택 가격, 네. 또 재생 효율 네.
그러고 보니까 문제가 아직 많구나. 아니, 없는 건 아니에요. 자잘한 문제들은 또 있을 거예요. 네네. 네. 어쨌든 구조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네. 이 풀플랫 시스템이에요. 굉장히 얇네요. 네, 이 배터리 스택이 문제가 뭐냐면 네. 엔진 사이즈만큼 높이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자동차에 적용됐을 경우에는 앞쪽의 공간을 일반 내연 자동차처럼 공간 활용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엔진룸이 따로 있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깔아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요 정도 두께면은 그 탑승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앞쪽에 네. 그 공간을 조금 활용도를 높여서 예를 들어서 미니밴 같은 경우에는 차고가 높으니까 그렇죠. 의자 밑쪽으로 해서 이걸 집어넣게 되면 엔진룸 같은 공간을 빼지 않아도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형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MPV라든지 미니밴, 그다음에 뭐 소형 버스, 네네. 아니면은 소형 선박, 네. 뭐 이런 시스템에 요게 105kW 출력을 낼 수 있다고 하니까 사이즈 요 정도로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네. 좀 더 줄어들겠죠? 네. 확실히 수소가 경량화를 시키는 방향에 있어서는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네요. 기존에 네. 사람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네. 퓨얼셀이라는 건 저렇게 생겼어라고 딱 한번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렇죠. 이게 이런 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렇죠, 가만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네. 납작하게 만들면 좋잖아. 그렇죠.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재밌는 게 뭐냐면 어. 니켈, 네. 코발트, 망간, 네. 그다음에 리튬 이런 네. 것들 광물이란 말이야. 네네네. 광물의 특징이 뭐예요? 네. 무거워. 네. 그러니까 배터리가 무거워. 네. 수소는 온 우주에서 가장 가벼운 네.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료전지 스택도 가벼워. 네. 그런 연관성이 또 있네.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카로 만들기도 좋고 이런 형식은. 그다음에 공간 활용도.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형 트럭의 공간을 확보해서 짐을 더 많이 실을 수 있게 무게 부담을 그렇죠. 덜어주는 그렇죠.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동력 계통이 차지하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겠어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발전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네. 풀플랫 시스템으로 그 형태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 현재 네. 유럽에 납품을 하고 있는 아. 2025년까지가요? 1600대 네네네. 납품을 할 것이다 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800km 가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탱크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요. 탱크는 10대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 보시는 천안들이 현재 스위스에서 운행되는 시장인데 7개. 그래서 주행거리도 800km, 400km. 그러면 이 탱크 하나당 수소가 몇 킬로그램 들어가요? 총으로 봤을 때는요, 68kg의 저희가 수소가 담기고요. 하나당 6.8이네. 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왼쪽 거는 저희가 31kg 정도로. 아무래도 이게 나라마다 니즈가 틀리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장거리 운동에 적합하다. 보통 그 트레이너 중에서 네. 탱크가 250리터 들어가는 탱크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대략적으로 한 1000km 정도 가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뭐 쏘쏘. 그런데 이제 550리터 정도 들어가 있는 거는 2000km 정도 가니까 네, 네. 그렇게 따지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죠. 이거 충전되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약 1시간 정도가 1시간. 요거는 350바 기준으로 탱크 7개가 들어가서 30kg. 요거는 68kg, 700바로 되어 있을 때 풀까지 1시간에서 1시간 20분. 그러면 요거는 400km를 갈 수가 있고 요거는 800km를 갈 수가 있고. 그렇죠. 유럽형이고 북미형이다. 예,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거 같은 경우에 800km를 갈 수가 있다고 그러는데 북미 환경에서는 약간 좀 부족한 스펙 아닌가요, 그래도? 예, 지금 저희가 지금 실증 사업을 하고 있는 루트는 네네. 그 800km 안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이제 충분히 이제 그 이제 800km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 루트를 저희가 개발을 한 거고요. 예, 그러니까 거점을 고려해서 예, 그렇죠. 충전 거점을 고려해서 800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시증 사업은 그렇게 이제 루트를 짜가지고 네네. 그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했고 이제 향후에 만약에 이제 800km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그 사이에 어떤 충전소를 더 추가를 한다던가. 근데 문제는 예. 지금 그 기준이라는 게 서부하고 동부 기준 아니에요? 지금은 저희가 캘리포니아 쪽에서 하고 북부 있습니다. 남부 쪽은 예. 이게 거점이 보통 한 1,500에서 2,000원 돼야 네, 보통 트레일러가 그래서 그 500리터 이상을 채우는 게 그 예. 기름을 넣는 거점 자체도 1000km 이상으로 중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미국 중부 쪽이나 북부 남부 쪽은
해당이 아직 안 되는 거네.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기술력은 안 되고요. 저희가 만약에 그 정도까지 커버를 하려면은 그 액화수소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거는 지금 아직은 이제 선행 개발 단계이고 지금 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첨언을 드리자면 지금 네네. 북미에 네네. 운전자 규제가 네. 강화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운전자가 4시간인가 6시간 이상 운전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있어서 북미에서도 일평균 주행거리가 지금 점점 짧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주행거리를 설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도 거점에 수소 충전소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근데 이 수소라는 네. 게 지금 차량만을 개발해서 이게 성공이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북미도 그렇고 그런 인프라 측면에서 정부랑 같이 긴밀하게 그 어떤 수소 사회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 지금 현재 시점으로 보면 당연히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맞지만 이 트럭들이 직접 시장에 나가서 운행을 할 때에는 그런 문제들이 이제 다소 이제 해결되면서 점점 이제 개선이 될 것이다. 네, 아직 수소 사회는 구축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수소차 같은 경우는 차량만 우리가 팔아서 되는 게 아니라 마치 말씀하신 대로 인프라라든가 정부의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뭐 북미 같은 실증 사업을 하는데도 다 그런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에서 북미에 만약에 충전 시스템을 인프라를 구성을 한다고 하면 독자 구성입니까? 아니면 미국 정부나 지자체 쪽에 협력을 해서 공동 투자식으로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 네. 그 수소 그 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의 완벽한 사업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파트너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에요. 그 결과적으로 정부나 지자체 쪽의 인프라에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 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유럽은 400km 기준으로 해서 물류를 현재 기점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하신 거고, 북미는 800km로 일단은 스펙을 맞춰놓은 거네요. 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디로 운송 가십니까? 저 기사님?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예? 사우디요. 어디로 가신다? 예, 예. 이거 수륙 양용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아, 수소가 가벼우니까 물에 둥둥 뜨는군요. 아니, 가끔 이제 하늘로 날아서도 가요. 아, 이게 풍선 나르듯이? 풍선 띄우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이 대형 트럭 보면은 거주하기가 참 좋게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사실 대형 트럭이 또 승차감이 좋습니다. 이게. 네네. 네. 둥실둥실. 이 시트도 굉장히 편하죠? 시트에 보시면 이 장시간 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트 조정 버튼이 굉장히 많아요. 아, 이제는 네. 이 트럭도 전기차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게요. 네. 대형 트럭이나 이 트레일러가 네. 자동차의 한 1%밖에 안 된대요, 비율이. 네네네네. 그런데 공해는 한 4, 5%를 일으킨답니다, 미세먼지나.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고 다니는 네네. 거죠. 그리고 주행거리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또 많은 연료를 싣고 다니면서 많은 연료를 태우니까. 그러니까요. 네, 공해가 미세먼지가 나올 많이 나올 수밖에 수밖에 없죠. 앞으로 물류가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이렇게 전기 트럭, 뭐 수소 전기차도 뭐 배터리 전기차도 생기게 되면 환경도 좋아지고 또 기사분들의 물류 이동 환경도 개선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차도 근무 좀 환경도. 조용해지고. 네. 네. 이 고급차 시장은 네. 돈 많은 분들이나 그냥 나의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게 하면서 헛돈을 쓰기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상용 세계에서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쪽 시장에서 만약에 진출을 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제대로 기술이 성숙했구나. 네. 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거죠. 손익분기점 도달을 언제 할 수 있냐, 이게 관건이거든. 그러니까요. 차 사고 나서 네, 대부분 또 할부로 많이 사요. 네. 그리고 리스로 사거나 이렇게 되면은 수익 대비 이 차를 언제 다 그러니까 갚아서. 돈 벌려고 이 차를 샀는데 그렇죠, 그렇죠. 돈 쓰면서 운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이 수 차 없죠. 타고 다니고 싶어서 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소차나 또 배터리 전기차처럼 이렇게 편안한 어떤 주행감이나 거실성을 또 강력한 어떤 토크감을 통해서 운전의 편의성을 실현한다 그러면 네. 이거 하고 싶어서 사시는 분들이 그럴 수 있지 있죠.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이게 네. 지금 수소 이동식 충전 차량인 거예요. 네, 네, 네. 이 여기에 수소 탱크에 수소를 저장을 해놓고 네. 이동하면서
수소 80kg 저장 가능이네요. 네네네, 그러네요. 가용량이 50kg이야. 아, 저장 용량은 80kg인데 실제로 충전시켜줄 수 있는 거는 네. 50kg까지 충전시켜줄 수 있다. 그렇죠. 지금 그 말인 거죠. 넥소 20대에서 25대 충전. 음. 이거 350바 기준이네요. 아. 700바로는 이게 이동용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압력을 밀어주기는 좀 어렵고. 그렇겠죠. 이 수소가 이렇게 다루기 어렵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큰 트레일러에 저는 이동용 수소 충전기라 그래서 네. 한 150kg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트럭 했었는데 내에 네. 수소 탱크가 차지하는 공간이 한 절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4분의 1 공간이? 4분의 1? 350바로 넣게 되면은 넥소에 한 3kg 정도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한 20대 정도? 네네. 20대에서 25대 정도는 충전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지. 그래도 이게 어디예요? 이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상으로 네. 고속도로에서 차가 충전소가 없어가지고 멈췄다 그러면 이런 이동형 차들이 와서 충전을 해줘야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줘야 아무래도 이용하는데 좀 불안감이 좀 적죠. 이런 차들을 많이 운영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데 이런 수소 충전을 해주는 이동형 스테이션은 네. 경유로 가나? 일반 엑시언트 같죠? 그러겠죠? 네. 여기 기름 탱크 있네요. 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패러독스라 그러는 수소를 이동식으로 충전해주는 네. 차인데 경유로 간단 말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 수소 한 톨도 아니고 네. 한 방울도 아니고 네. 다 주려고 그러는 거죠. 아. 원소 하나도 남기지 그렇죠. 않고 고객을 다- 위해서 네, 주고 네, 네. 우리는 그냥 경유나 그렇죠. 때우겠다. 이 살신성인이다 이거죠? 네. 여기 있네요. 요소수. 수소요. 이게 수소입니까? 네, 요소수 들어가는 디젤. 네. 가장 많은 물질이고 지구상에서도 가장 흔한 원소예요.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힘들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인류가 다루기 시작을 할 때에는 수많은 노력과 난관, 네. 장애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걸 넘어서고 극복하게 되면 네. 인류가 스스로 공멸하지 않는 이상 네. 에너지 걱정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음. 왜? 너무나 많은 양의 수소가 네. 지구와 우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엄청나게 다루기 어려운 수소를 어떻게든 에너지화를 하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당연하죠. 연구 이걸- 개발도 힘들고. 힘들다, 비효율적이다 해서 포기하면 안 돼. 아, 네, 네. 극복해야 돼요. 네, 네. 그래야지 인류를 새로운 세대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자원 걱정하지 않고 지금은 수소가 개질하던 아니면 뭐 전기 분해를 하던 미생물 분해를 하던 얻는 과정이나 또 이걸 에너지로 해서 활용하는 EV가 비용이 많이 많이 들지만 들죠. 이게 대중화가 되고 누구나가 다 어디서든 수소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로 발전이 되기만 하면 네. 어디에나 있는 원소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방향, 새로운 세대로서의 열쇠가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진들이나 또 이걸 개발하는 엔지니어들을 우리는 계속 응원해야 돼요. 네. 이 숙제를 풀어내도록 독려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는 이 어려운 수소가 있어야 돼요. 그 학생들 공부할 때 네. 가장 힘든 문제들 안 풀리는 거 네. 끝까지 풀어내는 친구가 있고 아, 그러면 성공하죠. 중도에 포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아, 그러면 힘들죠. 포기는 네. 언제든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포기는 쉬워요. 하지만 끝까지 자기 머리를 쥐어짜고 막 엉엉 울면서 푼 아이들도 있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울면서 하는 친구, 연구진들이 지금 그럴 거예요. 네, 그러고 있을 울면서 것 같아요. 연구하고 있을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있을 그런데 그걸 극복해내면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정말 응원합니다. 이 수소 연구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분들 마음을 다해서 이 키를 열어주시기를, 이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곡하게 지금 부탁드립니다. 이 수소로 가는 길이 조금 어떤 기존 기술을 모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가보지 않은 길을 또 가는 그런 기술인 거거든요. 파이오니아예요. 완전히. 네. 패스파인더입니다. 네. 이걸 눈으로 확인하니까 수소가 얼마나 다루기 힘든 원소고 네. 결과적으로 인류가 이쪽으로 가서 이걸 정복을 해야 된다라는 게 눈으로 확연하게 느껴지네요. 네. 이게 진짜 미래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요. 이게 미래죠. 야, 운전자가 이제 필요치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되면은 뭐
물류로 인한 사고. 공항, 아니, 저 항만 안에서는 그냥 얘로 다 끝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장거리도 장거리도 그렇고. 네, 사실 뭐 자율주행만 확보가 된다 그러죠. 그리고 집을 내리고 올리는 저 야. 드론 3개가 야. 하나씩 저렇게 이야. 이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 장면이 그러니까요. 정말. 이거 뭐 저 아바타나 저거 보세요, 저거 네, 보세요. 예. 어? 아니, 드론 2개가 저리 붙어가서 저렇게 갈 거라고는 저렇게 하면 진짜 효율이 좋네. 사류 스티어링으로 해서 좁은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이리저리 옮기기도 좋고 응? 그럼 수직으로 주차도 되고 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탐사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또 위험 지역 전쟁 분쟁 지역이라든지 네, 이런데 네, 네, 네. 그다음에 재난 지역 대난 지역. 그다음에 드론 탐사 뭐 이런 생태학 이런 데도 사실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용도로 저렇게 트레일러를 이용하거나 항만에서 짐을 옮기거나 탐사를 하거나 또 재난 지역에서 생존자를 찾거나 그러게요. 네. 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딱 이게 미래 같아요. 네. 당연히 수소로 작동하는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캐빈룸이나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하는 그런 일반적인 자동차가 아니니까 네. 이동을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되는 이동 수단으로 활용이 되는 네. 동력 장치잖아요. 네, 네, 네. 여기 한번 스펙을 보시죠. 출력 성능 보기당 120kW. 네. 오, 괜찮네요. 괜찮네요. 네. 주행거리 1000km 이상이야. 아. 예, 오, 상당합니다. 수소 연료 전시. 그다음에 양산 시점 위죠. 수소 탱크를 탱크에서 이렇게 있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중간이 수소 탱크가 들어가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게 지금 되면 고속도로도 네.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고속도로 나가고 있는.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나 네. 주행거리도 뭐 확보가 되고 네. 그러니까 그 장거리 이동용으로 네. 수송용으로도 이제 사용을 하겠다 이 얘기네. 아, 트레일러 참 멋지네요. 트레일러 드론 해서 어허. 저 좁은 공간에 저렇게 360도 회전되는 그러게. 네. 야, 앞뒤로 저 드론이 있어갖고 정말 편하다. 항만에서 네. 물건이 왔어. 네. 부산에서 네. 그냥 실을 거 없이 제가 바로 내리면 네. 그걸 서울로 그냥 바로 바로 가도 쏴주는 되는 거야. 거죠. 네. 훌륭하네요. 트레일러가 아니라 이동식 집을 만들어 놓고 그렇죠. 어디든 가는 그렇죠. 것도 괜찮겠네. 그러면 운전 선수할 필요 없이 그렇죠. 목적지만 하면 또 이동하고. 네. 야, 캠핑카 쪽에서도 새로운 장이 열리겠네요. 그러니까요. 탐사 용도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항공 드론도 있고요. 위에 촬영용 스펙 카메라를 탑재한 관측용 드론인데 네. 거기하고 이제 카메라하고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사람 타지 않고 그냥 보고 목적지만 보내서 자기가 자동으로 탐사하게끔 하면 네. 뭐 지상, 항공 다 촬영해가지고 오겠네. 그렇죠. 천연 자원이라든지 뭐 광산용으로도 많이 사용되겠네요. 그 지형 탐사해가지고 험난한 지형. 그렇죠, 그렇죠. 네, 험로에서 탐사라든지 군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리튬 광산이 발견이 됐는데 네, 어느 쪽으로 시설을 만들어서 접근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탐사할 때 네. 뭐 이런 것들 보내서 탐사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더라도 뭐 기계가 망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인명사고 염려 없고 좋겠네요. 재난 긴급 구조 차량이네요. 위급 상황에 전력 지원을 하는 건데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동력은 디젤로 움직이는데 저거 이동용 수소 그렇죠. 충전기랑 그렇죠.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재난 지역에 전기가 끊기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전기 끊기는 거를 수소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서 그 전기를 공급을 그러니까.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수소 한 톨이라도 아. 다 돌려주겠다. 나는 디젤로 가고 네. 여기에 연료 전지로 발전을 시켜서 전원기를 공급해 주겠다. 네. 저거 맞네요. 그래서 50km 왔더라 그래서 네. 이렇게 큰 차인데 재난인데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위에 디젤 엔진이야. 그러냐. 그러니까 동력은 디젤 엔진으로 기존의 자동차를 이용을 하고 네. 이게 수소 발전 시스템이에요. 네. 그래서 4kg에서 16kg의 수소를 탑재를 해서 네. 요걸 가지고 50kW 배터리 연료 전지 그렇죠. 스택으로 발전을 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그렇죠. 얘 한 대만 와도 기본적으로 전기를 마을 전체가 네. 그냥 다 쓸 수 그럼요. 있겠네요. 50kW인데 그러니까 한 가정에 웬만큼 쓸 때가 2kg, 3kg 될 텐데. 그러면은 한 20가정, 30가정. 30가정 공급할 수 마을 있다는 하나 얘기예요. 그냥, 예. 네. 그러면 이제 요게 좋은 게 뭐냐면 배터리 이렇게 싣고 가려면 네. 무게가 엄청나단 말이지. 그러네요. 그런데 이건 수소로 가야 돼. 오. 싣게 되면 네네네네. 이게 홈런을 가야 되면 차량 공차 무게가 무거워지게 되면은 막 홈런 쪽에 빠지고 그렇죠. 뭐
힘들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이 차가 가벼우니까 야, 이 정도의 에너지 발전기를 가지고 가서 재난 공급을 수소 발전기로 할 수 있다. 네. 또 50kW니까 이렇게 해서 발전해서 주는 거니까 뭐 배터리 50kW, 뭐 V12, 뭐 V2홈 이런 거를 무리하게 하지 않아도 그렇죠. 문제가 그렇죠.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컨셉은 참 좋네요. 연료전지 입장에서 보면 50kW면 뭐 충분히 그럼요. 예. 충분한 저 정도면은 뭐 연료전지 같은 경우는 껌이지. 그러니까. 쉽죠. 이런 컨셉도 생각도 못했네요. 다양하게 그 수소가 만약에 정말 대중화되면 정말 다양하게 쓸모가 우리 많겠네. 사회 자체가 많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편의시설서부터 재난구조용 그리고 네. 또 모빌리티, 라이프 스타일까지 네. 완벽하게 변화를 할 겁니다. 이런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네요. 도심형 초소형 모빌리티, 이런 게 필요해요. 이게 정말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게 필요해요. 이건 배터리 기반으로 30kWh의 배터리를 들어가는 네, 네. EV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수소는 아니네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이런 컨셉이 필요한 거죠. 네. 그리고 요게 이제 보시면은 탑승 공간 네. 두 사람 탑승하게 돼 있고요. 네. 사이즈는 경차보다 작은 것 같아요. 네. 이 보시면은 2,600이니까 길이가 네. 폭은 1,600. 폭은 약간 경차보다 넓고 길이는 경차보다 거의 1m 가까이 짧아요. 준대형 차의 딱 절반이네요. 절반이에요. 네. 그럼 요거는 주차 공간도 잘 활용할 수가 있겠고 네. 근거리 이동용으로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은 이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네. 안쪽에 보면 디스플레이가 네. 전면에 가득 차 있어요. 네네네. 저런 식으로 문이 예, 반대로 열리네요. 스마트폰을 저렇게 딱 띄워놓으면 음악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연동을 해서 그렇구나. 모니터에서 띄워주고요. 훌륭하네요. 귀엽다. 네. 운전자. 야, 그러네요. 저렇게 또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요새는 자리 그냥 바꿀 필요 없이. 네. 다 바이오 와이어니까 네네네. 스티어링 휠이 왼쪽에 떠오르시면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오. 오, 앞에서 메시지를 네. 예, 모니터로 해서 저것도 좋아요. 네. 저거 뒤에도 좀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뒤에다 뭐 하게요? 상향등 좀 꺼주세요. FU 날리시게요? 야, 제자리에서. 그러니까요. 유턴 뭐 네. 한차선 안에서 유턴하겠네. 주차는 오토로. 오토로. 네. 직접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요. 위로 앞으로 뒤로 뺄 필요 없이 저런 샥. 식으로 이야. 직각으로 해서. 예. 자, 지금 요게 회전할 수 있는 각도로 스티어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 스티어링 휠도 네. 이렇게 밑에 레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왔다 갔다 할 수 네, 있게 돼 진짜 있고요. 레일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요거 곧 상용화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는 수소 같은데요. H2O. 네.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 EV도 있고 네. 수소도 있고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요게 약간 사이즈가 커 보이네요. 보시면은 요거는 3.2m예요. 딱 봐도 사이즈가 좀 커 보이고 600ml가 더 네, 크네요. 30kW. 그 다음에 탱크 용량이 2.1kg이 들어가는 용량이니까 네. 주행거리가 200이면 충분하죠. 충분하죠. 네, 충분합니다. 네. 경차, 요게 딱 경차 사이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차가 더 마음에 드네요. 뒤에 실을 공간도 있고, 네. 요거는 뒤쪽에 아주 조금 있을 것 같아. 실을 공간이. 그렇군요. 네. 요 정도. 요 밑에 조금 있을게요. 요 밑에 아주 네. 조금. 네. 네. 모니터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수납함 이렇게 쭉 있고 스티어링 휠 네. 또 이렇게 보면 스마트폰을 저기다 이렇게 딱 거치를 해가지고 네네네. 스마트폰과 연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레일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요. 멋지네. 요 힌지를 해서 앞으로 쭉 밀어버릴 수도 있고. 네네. 그러네요. 뭐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실내가 상당히 넓네요. 기본적으로 엔진 쪽으로 공간을 허비를 안 하니까 네. 거의 뭐 앞좌석은 강한한데요. 이게 앞으로의 미래 차의 대세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무슨 차인가요? 이 차는 네. 비전 FK라고 아, 해서 네. 고성능 수소차이고요. 네. 사실 공개된 거는 이번이 처음이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연구소 내부적으로 이렇게 성능 개발용으로 만드는 차들이 몇 대 네,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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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M, 네, 네. 그다음 RME, 네. 그리고 이 비전 FK 네. 해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 달리는 연구소, 네. 뭐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어서 아. 이제 개발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이 이 연구원들이 레벨이 이만큼 올라가서 거기서 조금 불필요한 거 덜어내고 나오니까 정말 편안하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나오는 차들은 네, 이미 레벨이 미래에서 이만큼 집어넣을 건 다 집어넣고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도 중에 하나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수소가 그 파워풀한 스포츠 세단의 영역으로 굉장히 침투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전기차로 가는 건 큰 흐름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고성능 영역에서 전기차가 가지는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죠. 있어요. 네. 장점도 있지만 네. 예를 들면 주행 거리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열 관리적인 그렇죠.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충전 시간 그렇죠. 이런 무게도 있을 것들,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수소가 보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고성능 영역에서 수소도 메리트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달려있는 연료전지 스택은 몇 킬로와트 정도 되나요? 95. 95. 아. 그 넥소에 들어가는 것과 아. 같이.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일반 주행할 때는 스택의 힘으로 가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고성능이 필요한 시점이 오면은 배터리가 이제 개입을 해서 네. 추가적으로 힘을 보내주는 아.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거 전시하는 데다 사실 여러 차례 얘기를 했거든요. 네. 얘는 시승도 하고 앞에 뭐 있으면 뭐 시연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이 전시 여건상 그게 이제 어려워서 사실 서 있으면 네. 그냥 보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쵸.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연구소 입장에서. 네, 옆으로 들어가는 에어덕트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건가요? 뒤에 이제 탱크랑 아래 네. 배터리랑 이제 열 관리 아하. 해주는 시켜주는. 아하. 그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운전하면 다르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돈 생각 하나도 안 하고 이건 오프 더 레코드로 네네네. 돈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다 집어넣어가지고 만들어내라 가지고 네. 정말 운전하는 게 다르거든요. 정말 한번 타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무게 배분도 다 맞춰 넣을 수 있겠네요. 네네. 아. 그리고 공도 주행하는 차거든요. 그래서 네, 이번 전시 끝나면 제가 집으로 가져갈 거예요. 아이고야. 확실히 트램이라 생각보다 최대 240kW. 그러니까 4개가 들어가는데 네. 60kW PMSM 네. 그러니까 퍼머넌트 마그넷 싱크로너스 싱크로너스 모터 모터. 여기 전기 네. 모터가 4개가 들어가요. 이게 워낙에 이제 차가 기니까 그래서 네. 네 군데 잡아줘야 되는 거죠. 몇 군데에서 이제 나눠서 240kW면 사이즈에 비해서 뭐 이렇게 출력이 세진 않네요. 근데 얘가 고속으로 달릴 건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속도 내에서는 뭐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네, 수소 근데 연비는 그거 참 좋네요. 이게 이 수소 연비가 생각보다 좋아. 네. 킬로그램당 5km. 어. 그 다음에 한 번 충전에 150km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 그러면 30km 가지고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네. 30kg 탱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야, 이 거대한 게 킬로그램당 5kg 간다고요? 대단한데요? 2023년 실증 완료 후 양산 착수 2027년 운행 목표. 이제 곧 되네. 앞으로 한 6년 남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한 몇 년 지나면 뉴스가 막 계속 나오기 시작하고 또 몇 년 있으면 이제 어디 설치한다 소리 나오겠네요. 연료전지 스택은 95kW급 현대자동차 넥소용 2개 탑재하고 있대요. 또 그렇죠. 네. 240kW니까 네. 2개면 충분하죠. 그러면 딱이네. 그러면 이게 경제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겠네. 그러겠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인포메이션 LED를 통해서 각종 정보들, 뉴스, 그 다음에 날씨, 주요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 트램은 지난 4월에 컨셉카로 한번 공개가 됐었고요. 현대 로템이랑 현대 자동차가 협업을 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도시를 달리고 있는 뭐 전철이나 아니면 해외 트램들은
전선에서 전기를 바로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운행이 되는데 이 트램은 수소에서 바로 전기를 공급받으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무가선으로 운행이 가능하고요. 앞으로 2023년에 울산에서 울산항역 실증 운행이 예정돼 있어서 이제 2023년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 상용화는 2024년쯤에 상용화가 될 예정입니다. 보시면서 궁금하신 건 또 말씀해 주세요. 2027년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러게요. 2024년이래요. 이 그린 수소는 말 그대로 친환경 수소예요. 네. 그러니까 풍력이나 태양광 풍부한 지역에서 생성된 전력을 가지고 네. 친환경 발전을 통해서 전기 분해로 네. 만들어진 분리된 수소.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린 수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린 수소가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로 구분한 그 수소를 분리하는 방식도 이것도 이제 친환경 그렇죠. 수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도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뭐 풍력이나 태양광도 어차피 생산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 기본 관련 기반 시설을 아. 기반 시설 태양광 패널 만드는데 들어갈 발전소 거고 자체를 만드는데 그렇죠. 또 탄소 시설 들어간다. 생산하고 개축하고 건설하는데 네. 거기에서도 발생하는 CO2가 엄청날 텐데 아. 이게 어떻게 탄소 중립이냐? 이거 말하자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다 이렇게 지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문명 사회 자체를 걷어내야 탄소 제로가 되는 거지. 근데 문명 사회는 유지를 해야 되니까 어쨌든 기반 시설까지는 어쩔 수 없는 과정으로 보는 거고 그렇죠. 그 기반 시설에서 에너지가 취득되고 그걸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만큼은 탄소 중립을 이루자. 네. 네. 그러니까 뭐 태양광 패널 만들고 풍력 발전기 만들고 시설 만들고 하는 데는 여전히 CO2 들어가게 당연하죠. 되고 네. 또 뭐 기름 써야 되고 그래요. 네. 그건 맞는데 그 이후가 문제죠.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라는 건 그렇죠. 일단 시설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해서 지속을 할 때 친환경성, 지속 가능한 가치 이런 것들을 그때 추구를 해야 되는 방향성인 거지. 네. 그러면 이런 시설 자체를 만들지 말아야지. 그러면 살지 말아야죠, 우리가. 가정에서 편안하게 쓰는 전기, 뭐 더울 때 쓰는 에어컨 다 쓰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그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은 너무 엄격한 거예요. 여기는 만져보라고 돼 있는데요. 만져볼까요? 카본입니다. 카본을 감는 기술이 되게 중요한 게 카본은 한쪽으로만 갖게 되면 그쪽 방향으로 수직으로 가해지는 충격은 강하게 저항하는데 네. 이 수평 옆쪽으로 가해지는 충격에서는 깨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본 컴포짓을 구성할 때 어떻게 감느냐가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지금 보시면 만약에 우리 흔히 생각하듯이 이렇게 막 감아버리면 네. 열로 터져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측면 방향은 견딜 수가 없어요. 수직 방향은 그러니까요. 견뎌요. 이렇게 배짜기식으로 잘 섞어 놓은 거죠. 여기를 스쳐 지나가면서.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도 감고 이렇게도 감고 이렇게도 감고 또 요렇게도 그러니까. 감고 요렇게도 감고. 네, 그래서 다양한 패턴으로 요걸 공학적으로 최대한 고르게 700바를 견딜 수 있도록 그러겠죠. 만들어 놓은 거죠. 이런 게 수소차의 장점이에요. 그러니까요. 가볍죠? 네. 생각보다. 네. 굉장히 무거울 것 이게 같아요. 만약 금속 덩어리 같으면 들지도 못해요. 들어요. 성인이 한 손으로 들어도 번쩍 들릴 수 있는 정도. 저게 3통이 들어간다고 해도 무게 증가는 크게 저게도 수소가 한 탱크에 한 2.2kg 그렇죠. 2kg 정도 들어가니까 네. 이래서 수소차가 물류든지 아니면 스포츠카라든지 또 내연 자동차의 어떤 편의성을 대체할 가장 이상적인 퓨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4기가파스칼. 보통 가장 그 강한 강이 네. 1.2기가파스칼. 그런 거에 뭐 3배 이상. 네. 자세가 엉거주춤해가지고 들어도 번쩍 들립니다. 자, 요게 이제 아이오닉 5의 전륜, 후륜 모터. 그러니까 이제 두께, 고정자의 두께와 회전자의 이 두께를 보면 네. 출력이 딱 표시가 나죠. 그렇죠. 이게 들어가 있는 헤어핀 권선에 따라서 얼마나 전력에 걸리느냐에 따라 전자기장의 힘이 결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요게 보시면은 제네시스 G80은 두 개가 똑같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출력이. 네. 앞뒤가. 그런데 지금 이 모터 같은 경우에 전륜하고 후륜을 이런 식으로 해서 전륜 모터가 한 절반 정도 출력을 내게끔 네. 구성이 돼 있어요. 요 모터만 봐도 딱 알겠네요. 그리고 모터 형식은 보면은 두 모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약간 그 로터의 형상이 좀 달라요. 그러네요. 예, 로터의 형상이 좀 달라서 아이오닉에 들어가는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모터와 제네시스 G80에 들어가는 모터의 요게 약간 좀
형태가 다른 걸 보니까 뭘 좀 개선이 된 건가?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이 V자 형태로 저렇게 해놓은 데다가 저게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게 이제 네오디뮴 자석이 그 들어가- 영구 자석이 들어간단 영구 자석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구 자석이 들어가서 요거 이게 회전자를 통해서 이제 입력 전자기 유도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같은 속도로 싱크로노스해서 회전을 하는 방식인데 이건 코나에 들어가는데 코나 전륜용이에요. 저쪽 거는 네. 요거 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아이오닉 5에 들어가는 후륜 네. 전륜용입니다. 보시면은 이 V자로 깎여져 있는 퍼머넌트 마그넷이 들어가는 부분이 네. 각도가 아이오닉 5에 오면서 좀 더 좋아졌다가. 그 각도가 좁혀졌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륜 후륜이 뭐 다 똑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제네시스 G80에 보면 각도가 더 좁혀져 있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각도를 좀 더 좁게 해놨다라는 게 요게 이제 고속에서의 역기 전력 문제를 제어하기 위한 약계자 제어의 한 그 패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놓게 되면 아이오닉 5에서 또 개선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럴 이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식의 개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좋아지겠네요, 뭐든지. 그 스택이라고 불리는 네. 다양한 그 파일과 같은 층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겹겹이 붙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배터리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시면은 양극 촉매, 네. 그 다음에 음극 촉매, 네. 에노도 있고 캐스터도 있어야 반응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이쪽으로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산소는 네. 이쪽으로 공급이 되고 캐터리스트 여기가 이제 캐터리스트 포트 층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반응을 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면서 전자가 밖으로 네. 나가면서 전력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하고 발전하는 과정은 비슷한데 네. 리튬이온 배터리 저장을 했다가 여기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가면서 저장되어 있는 게 밖으로 출력으로 나가면서 전기가 되는 거고 네. 요거는 산소와 수소가 결합을 하면서 그렇죠. 결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하, 그래서 H2O로 결합을 할 때 생기는 부하, 그 전자가 떨어져 나가는 부하로 전기가 생기는 그렇죠. 발전하는 과정이 다른 거예요. 얘는 일반 배터리는 외부의 원자들을 안 쓰고 네, 지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외부에 수소 땡겨와서 산소 땡겨와서 이 안에서 화학 결합을 하고 네, 물 보내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터리는 기전력으로 충전을 해주는 과정이 그래서 필요한 그렇죠, 거고 그렇죠. 얘는 충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산소, 수소만 보내주면 되는 거죠. 수소만 공급을 해주면 되니까 네, 수소 네. 충전, 수소도 충전이네. 그렇죠. 네, 근데 수소 충전이 이제 빠르다는 거.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가볍다는 거. 네. 뭐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도 2036까지 18조 5천억 원 투자한다 그랬는데 와, 부스는 상당히 겸손하네요. 그러게요. 네. 특히 그 액화수소, 네. 그 다음에 액화수소 관련된 충전 인프라 이쪽에 많이 투입을 하겠다. 역시 그린 수소 관련해서 또 친환경 수소, 생산 유통 관련된 시설 확충이기 때문에 투자 규모가 제일 커요. 수소를 액화할 수 있는 기술이 안정화된다면 그것도 또 다른 하나의 스케일이 발전이 되는 거죠. 수소를 액화시키려면 마이너스 240도까지 온도를 내려야 돼요. 네. 170도까지 내려가지고 줄톱승 방식으로 해서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과시키는 그 과정을 통해서 240도까지 낮춘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액화를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기술로는 2kg당 1,000원 정도 비용이 든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이 네.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냥 큰 덩치로 이동시키고 말지 하는 그러니까 지금 탱크로리로 그냥 300kg 해서 네. 많이 보내, 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액화만 낸다 그러면 이제 상당 부분 수소의 운송 문제 해결이 되죠. 근데 비용을 굉장히 절감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수소 생산에도 비용이 드는데 그걸 액화하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중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앞으로 수소 비용이 저렴해지고, 네. 아무리 수소가 좋다 그래도 뭐 킬로그램당 비용이 부담이 되면 그걸 누가 안 되죠. 이용을 하겠어요? 안 되죠.